가족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는 주말 농장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가르텐이라는 이름의 정원 농장이 활성화돼 일상에 지친 도시인의 삶에 신선한 활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김은경 리포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은경 리포터. 네,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정원 농장을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있나요? 네, 프랑크푸르트 니더라트라는 사무실 밀집 지역 뒤편에 조성된 가르텐 단지를 다녀왔는데요. 10층 빌딩에서 내려다본 가르텐 단지는 300여 개 농장들이 질서정연하게 조성돼 있었습니다. 또 프랑크푸르트 국제박람회장 부근에 있는 가르텐 단지도 다녀왔는데요.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자연 친화적인 정원 농장들이 잘 조성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0대부터 60대 이상의 노인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농장을 가꾸고 있었는데요. 노년층은 대부분 정년퇴직을 한 뒤에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농장을 가꾼다고 말했습니다. Ja, 6, 7, manchmal wenige, kommt drauf an. Ja, dass ich an der frischen Luft bin, dass ich grillen kann und mich auch so frei bewegen kann. Den Garten pflegen wir seit über 20 Jahren. Den haben wir uns zugelegt, weil wir Kinder haben und in der Großstadt wohnen und die so hier ganz viel Natur um sich herum haben und da groß geworden sind. 아무래도 공통된 관심사로 모이다 보니 이용자들끼리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곳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농장 이용자들끼리 오다 가다 만나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함께 축제를 열기도 하는데요. 마침 제가 다녀온 가르텐 단지에서도 흥겨운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농장 이용자들은 함께 어울려 대화를 나누고 소시지를 구워 맥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날 축제에서 동포무용수 조성랑 씨와 오미아 씨가 한국 무용과 부채춤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농장 이용자들은 낯설지만 흥겨운 한국 전통 음악에 취해 축제를 즐겼습니다. 동포 가르텐 회원들은 군만두와 잡채 등 한국 음식을 만들어 와서 독일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손자들을 위해서 의도하면 저렇게 보시다시피 뒤에 아기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주말을 보내고 교제도 나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더군요. 신선한 채소를 먹어서 좋습니다. 가르텐 나와서 가르텐을 엎어서 또 씨를 뿌리고 또 풀을 메고 그래가지고 건강에 좋습니다. 가르텐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정원이지 않습니까? 이 한국의 주말 농장과 운영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독일 전국에 조성된 가르텐은 100만 개 가량 됩니다. 이용자 수도 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단지를 분양받고 정해진 이용료만 내면 누구나 가르텐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 5,000유로, 우리 돈 700만 원을 내면 시 소유의 가르텐 단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가르텐을 분양받은 뒤에는 연회비와 토지세, 전기세 등 1년에 약 250유로, 우리 돈으로 35만 원 정도를 가르텐 협회에 내면 됩니다.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들보다 주로 도심 지역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가르텐 회원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분양받은 정원에 작은 오두막이나 통나무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주말 농장은 대체로 농작물을 키우는 게 목적인데 비해 독일 가르텐은 자연 속에서 정원을 가꾸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게 더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국에서는 캠핑이 요즘에 참 많은 인기를 끌다 보니까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캠핑과 마찬가지로 농장을 가꾸는데도 다양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삽과 쇠스랑 같은 농기구뿐만 아니라 잔디 깎는 기계와 밭을 가는 기계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요. 때문에 가르텐 관련 산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전국에는 가르텐 용품을 파는 크고 작은 유통업체들이 많은데요. 전국에 350여 개의 체인점을 둔 한 가르텐 용품 업체는 연 매출이 우리 돈으로 3조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인들의 환경사랑은 정말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연과 버타는 것이 삶의 일부로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건가요?
독일은 예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르텐 이용에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먼저 토지 오염을 막기 위해 농장 이용자들은 잡초를 제거하는 데 쓰는 제초제를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잡초를 자르는 도구를 쓰거나 불로 태우는 방법으로 농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공구 사용을 막고 있는데요. 기계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주는 치유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이 잘 제정돼 있어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igentlich ganz Deutschland allgemein auf die Umwelt und so weiter Acht gibt und gibt ja auch viele Gesetze dafür. Wir dürfen keine, also sagen wir mal, Giftmittel gegen Unkraut oder Ungeziefer verteilen. Also diese Sachen, wo man schon achten muss darauf.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독일인들의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것은 자연이 주는 치유와 행복 때문이 아닐까요? 네, 김은경 리포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독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